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3도, 구미 24.3, 안동 21.4, 포항 14.1도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대구 경산 7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이 대구 9도 등 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등 16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교육감도 함께 뽑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 묻혀서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인데 지역교육의 수장을 뽑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는 현직 교육감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맞서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문경구 예비 후보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통과 배려, 융합과 나눔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행복한 학교, 희망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섭 예비 후보는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해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 방과 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판공비 공개 등으로 교육감의 특권과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각오입니다. 유진춘 예비 후보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민주적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농촌지역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친환경 어묵급식 추진, 인문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영우 예비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명품 교육 실현을 위해 감성 인성 교육과 학력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무상급식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직 예비 후보는 교육청만을 위한 전시행정을 타파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면서 구미교육정보원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교육기구 재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는 기존의 투표용지와 다른 가루형 순환 배열식 투표용지가 도입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투표용지 맨 윗자리에 배정받은 후보가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인돼 높은 득표를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E형 5가지 투표용지가 작성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투표용지 변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기초선거 공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역에서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후보 난립이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쪽 후보들이 단일화돼 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는 기초선거 공천 확정은 중앙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불거져서 선거인단을 다시 모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6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3,745명의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 일부 시민이 한 개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를 해서 선거인단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면접원의 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선거인단 모집을 중단시키고 이미 모집한 선거인단을 모두 폐기하는 한편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 선거인단 재모집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대구공천관리위원회는 달성군수 경선 후보자로 강성환, 김문호, 박성태 예비후보를, 대구 동구청장 경선 후보자로는 강대식, 권기일, 정혜용 예비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선은 오는 25일 당원투표 50%에다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치릅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상주시장 후보 경선은 성배경, 이정백 예비후보 2명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대구 동구지역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권태흥 대구 동구청장 예비 후보와 황순규 대구 동구의원 예비 후보를 비롯해 최성택 최일영 시의원 예비 후보, 박예심 구의원 예비 후보는 새누리당의 장기 독점을 혁파해야만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동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 후보자가 출마하게 됐다면서 서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면서 올해 벼농사도 시작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오늘 첫 모내기가 열렸는데요.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첫 모내기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지만 이항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한 달 가까이 비닐하우스에 자란 어린 배가 논으로 옮겨 심어지면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귀농한 아들과 함께 여러 해째 첫 모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김종기 씨는 풍년의 꿈을 어린 모에 담았습니다. 올해도 이 풍년 농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게끔 이렇게 즐겁게 일찍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은 벼는 조생종인 황금벼로 오는 8월 15일쯤 수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모내기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일찍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데다 추석도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중만생종일 경우 다음 달 15일에서 6월 5일 사이가 모내기 적기라며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벽시 소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적기에 모내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0,000톤 가량이 줄어든 57만 톤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오늘 오전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칠곡군 양목면 A양에 살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A양의 아버지와 계모가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소문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은 내일 오전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검찰은 1심에서 적용한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대구 8개 구군의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며 문제가 있는 단체는 보조금 환수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업비 영수증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등 혈세가 줄줄 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의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점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오늘 오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칠성시장 상인회는 시장 내 대형 건물을 빌린 사람이 개별 상인들에게 재임대를 해 마트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공동 계산대를 두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4 대가야 체험축제가 오늘 개막해 나흘간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500년 전 대가야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와 유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대가야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코너와 딸기 수확 체험, 농산물, 특산물 판매, 소원지 달기 등 먹을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의 한 내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25살 권모 씨의 차량과 마주오던 43살 김모 씨의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권 씨의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지중 변압기 2대를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이곡동 일대 160여 가구가 정전됐다가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2명과 동승자 1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주차장 공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역 뒤편 광장 조성 사업에 들어가서 오는 6월까지 구미 복합역사를 모든 보강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구미시로부터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서 구미 복합역사를 적법 상태에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미 복합역사는 전 상업시설 운영권자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맡았으나 2010년 12월 공정률 90%에서 중단돼 무허가 건물로 운영돼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울릉공항 건설의 첫 단추인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이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해 2015년 4월까지 360일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2015년 중순에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20년까지 건설 공사를 끝내고 2021년 이후 개항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대구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열려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서 낙동강 녹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환경청이 녹조 관리 정책 방향과 관리 계획을 발표했고 수자원공사가 녹조 예방과 대응 방안 그리고 학계에서 낙동강 소하천 수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오늘 대구무역회관에서 장애인 인권 이야기 마당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야기 마당에서는 대구시 장애인 인권조례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장애인 고육의 현실, 그리고 장애인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정권 행사에 대한 주제로 법과 현실의 차이를 조명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수요를 늘리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냉난방과 급탕, 조명과 환기 등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10개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